제8회 오청원배 세계 여자 바둑 오픈 16강전입니다. 제한 시간은 각자 2시간에 초읽기 1분 5회가 주어지고요. 덤은 7집 반입니다. 자, 김은질 선수와 가오싱 선수가 16강전에서 만났는데요. 저희가 다이제스트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대국에서는 김은질 선수의 100으로 출발을 했고요. 두 선수의 상대 전적은 김은질 선수 기준으로 1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2023년 중국 여자 갑조 리그에서 김은질 선수가 승리한 바 있습니다. 네. 현 시점의 이 객관적인 전력상으로는 김은지 선수가 좀 앞선다고 느껴지기는 하지만 가오싱 선수가 이 오청원배 이번 대회에서 보여준 폼이 또 좋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대결이 될 걸로 예상이 되죠. 대각선 포석이 등장을 했군요. 가오싱 선수가 좀 준비된 포석을 들고 나온 느낌이 들고요. 김은질 선수는 올해 77승 28패라는 놀라운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70%가 넘어가는 승률, 그리고 최근 10판의 흐름도 9승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김은지 선수를 보면은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정말 좀 바둑이 강해졌고요. 이렇게 기복도 딱히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본인이 컨디션 관리가 잘 된다면 어떤 선수를 만나더라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정도의 전력이 생겼다고 느껴집니다. 김은질 선수야 사실 뭐 그냥 통합 세계 무대에서도 강자들을 꺾으면서 충분히 실력을 입증한 느낌이 있는데 오히려 이 여자 세계 무대에서의 우승컵이 현재 없는 상황이죠. 네. 오청원배 성적을 들여다보더라도 사실 지난 시즌 오르기 3회 대회 이 선수에게 패배, 5회 때는 저웅이 선수에게 패배하면서 탈락을 했습니다. 지난 시즌은 사실 김은질 선수가 진짜 때가 됐다고 느껴지는 시즌이었는데 중국의 탕자원 선수가 생각보다 강력했어요. 네. 탕자원 선수도 어떻게 보면 임팩트 면에서는 김은지 선수보다 더 강한 임팩트를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 게 정말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김은지 선수와는 두 선수가 3살 차이인데 앞으로 정말 많은 대결 펼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자, 김은질 선수가 사실 뭐 실력이나 랭킹으로 봤을 때는 본선부터 합류를 해도 이상할 게 전혀 없는 선수인데 네. 이번 시즌 통합 예선에 출전을 했죠. 네. 통합 예선에서는 4판의 대국을 승리하고 본선에 합류했는데요. 김은질 선수에게도 쉽지 않은 좀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김은지 선수가 국내 대회에서도 항상 이 본선 시드를 받지 못하면 예선부터 나가는 거에 대한 힘듦을 좀 표현을 하는데 세계 무대는 뭐 더할 나위 없죠. 김은질 선수도 이제 조금 나이가 들었다고 느껴지는 게 예전에는 사실 그렇게 힘들다는 얘기를 아무리 힘들어도 안 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는 생각보다 좀 힘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대국수도 많고 계속해서 더 강한 선수들과의 대국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피로도가 더 쌓일 수밖에 없죠. 최근에도 한국 바둑리그에서는 원익팀 선수로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3승 1패라는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쟁쟁한 남자 기사들에게도 승점을 많이 추가하고 있어요. 네. 내용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뭐 어쩌다 한번 이긴 게 아니고 압도하는 경우도 있고 만만치 않은 흐름 끝에 승리를 거두는 경우도 있고 실력적으로 이제 정말 당당한 바둑리거가 됐습니다. 자, 가오싱 선수는 사실 예전부터 주목을 좀 많이 받았던 선수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는 세계 무대에서의 활약이 약간은 주춤하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가오싱 선수는 최정 선수와 동갑으로 96년생이고요. 가오싱 선수도 뭔가 예전에 어떤 좀 기대를 받은 거에 비해서는 성적면에서는 약간 아쉬운 면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중국 여자 랭킹은 9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요. 오청원배 성적을 좀 정리해 드리면 1회 대회 때는 16강전에서 김채영 선수에게 패배했고 2회 대회 때는 8강전에서 최정 선수에게, 그리고 6회 대회에서는 16강전 우에노 아사미 선수에게 패배하면서 좀 일찌감치 탈락을 많이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오청원배에서 전부 우승을 경험해본 네. 선수들에게 패배를 했죠. 그러면 오히려 또 반대로 오청원배에서 가오싱 선수에게 승리하면 우승한다, 이런 공식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공식을 또 김은지 선수가 만드나요? 가오싱 선수에게는 좀 잔인한 공식인 것 같긴 하지만 이번 대회는 통합 예선을 통해서 가오싱 선수가 본선에 합류를 하게 되었는데요. 역시나 4판의 대국을 소화했고 예선 결승에서는 한국의 김채영 선수에게 승리했습니다. 당시에 김채영 선수가 꼭 이겨줬으면 했었는데 보면서 많이 좀 아쉬웠던 기억이 있고요. 초반 진행은 생각보다는 좀 무난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네. 좌 쪽에서는 백이 붙이고 젖혔을 때 흑이 부분적으로 실리로 가장 이득 볼 수 있는 진행을 선택을 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백이 중앙 쪽으로 힘이 생겼기 때문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없죠. 일단 가오싱 선수는 초반 컨셉은 좀 실리적인 컨셉을 들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흐름은 김은지 선수가 싫어할 이유가 없는 게 워낙에 판이 두텁게 짜여졌을 때 잘 드는 선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오싱 선수는 상대 맞춤형보다는 내가 잘하는 것에 좀 더 집중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네요. 자, 가오싱 선수는 24강전부터 출전을 하고 있고요. 루이와 선수에게 승리하면서 16강에 합류를 했습니다. 김은지 선수는 통합 예선을 출전하기는 했지만 본선에서는 16강 시드를 받으면서 16강전에 바로 직행을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은 시드를 받은 선수가 먼저 선착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유진 선수가 국가대표 상비군 시드를 받았지만 24강전을 소화했고요. 네. 김은지 선수는 통합 예선을 출전했지만 16강 시드를 받았습니다. 자, 우측의 이 다가 선수도 참 온건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최대한 좀 실속면에서 뒤처지지 않고자 두어가고 있고요. 김은지 선수도 일관되게 두텁게 판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대국을 앞두고 김은지 선수는 가오싱 선수에 대해서 항상 꾸준히 잘 두는 선수라고 생각하고 특히나 이번 통합 예선 기보를 보면서도 그렇게 느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느낄 만한 게 정말 좋은 내용 선보이면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더더욱 경계를 했을 것 같습니다. 가오싱 선수와 김채영 선수의 그 예선 결승전은 기억하기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 혈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 내용이 상당히 좋았다고요? 네. 우세를 장악하고 또 그 바둑을 지켜내는 과정까지 군더더기 없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현재 김은지 선수는 한국 여자 랭킹 2위의 랭크가 되어 있고요. 지난 10월까지는 1위 자리를 지키다가 11월 랭킹에서 최정 선수에게 밀리면서 2위가 되었습니다. 통합 랭킹은 현재 29위의 랭크가 되어 있고요. 이제 조금 뒤면 12월 랭킹이 또 다시 발표가 되겠죠. 네. 자, 가오싱 선수가 우측에 흑의 형태를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상변 쪽을 향하면서 백도를 좀 압박해 보는데요.
저는 이렇게 서로 중앙으로 한 칸 뛰는 바둑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죠. 도대체 한 칸을 언제 멈춰야 될지도 어렵고, 이 돌들이 과연 얼마나 약한 돌인지, 그리고 반대로 좀 공격이 가능한 돌인지 파악하는 게 하나하나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계속 한 칸을 뛰다 보면 이게 당장 집으로 가치가 큰 자리를 내가 계속 선택하고 있는 느낌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느슨한 건지 아닌지 그런 판단도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칫 잘못했다가는 실속 없는 진행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좀 실속이 없을까봐 걱정돼서 버티는 수가 많이 무리수가 되면서 이 주도권을 한 번에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김은지 선수는 계속해서 중앙으로 뛰어 나가두는 것이 아니라 우상귀 쪽을 파고들면서 조금 더 실전적인 선택을 했네요. 여기서 백이 귀에서 사는 거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냥 귀에서 사는 수순을 예를 들어 이런 그림을 이어나간다면 이거는 흑도 백을 살려주는 과정에서 중앙 쪽에 두터움이 생기기 때문에 흑이 오히려 더 불만이 없어 보입니다. 자, 흑이 넘겨주지 않고 늘어가는 선택을 했는데요. 뭐 끊기는 자리가 좀 불안하게 느껴지는 공간이 아닌가요? 흑 입장에서요. 네. 흑 입장에서도 불안할 수 있는데, 일단 젖혀서 이 백과 싸움을 이어나간다면 백도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싸움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건 일단 백도 그냥 귀에서 사는 선택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좋지 못한 선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싸움을 걸어가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자, 김은지 선수도 끊어가면서 흑의 형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흑도 이 장면에서는 좀 어떤 타협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이 쌍방 간의 최선이 좀 중요한데요. 일단 1차적으로 백이 여길 막아놓고 흑이 건너가고자 할 때 귀를 막아서 이런 그림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늘고 건너가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귀에서 어느 정도 수습하는 자세를 취하면 흑은 또 변을 받아놓고 이렇게 타협하고, 이렇게 되면 이 귀의 실리를 전부 도려냈지만 반대로 흑도 이제는 중앙 부근에서의 전투에서 주도권을 쥐고 도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좀 일장일단이 있어 보입니다. 자, 김은지 선수는 3-3의 자리로 향하면서 막아두는 선택을 했네요. 근데 이 선택 같은 경우는 흑이 젖혀버리게 되면은 이 자리를 막을 시간이 오지 않습니다. 결국 이렇게 끊고 한 점을 잡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흑이 선수로 돌리는 모양이 만들어지죠. 그게 아주 약간이나마 손해를 보는 자세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런 형태에서는 흑이 이렇게 젖혀가면서 처리하는 게 좋은가요? 지금 일단은 이곳에 단점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곳의 단점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지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백을 공격하는 자세는 유지하되 내 단점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괜찮은 수법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진행이 되면 백이 귀를 사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바깥쪽에 있는 백돌이 좀 걱정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가오싱 선수의 이렇게 젖혀서 정리하는 수법 자체가 더 괜찮아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세가 팽팽하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은 일단 바깥쪽에 백돌들이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우상 쪽에 흑의 실리를 백이 도려내고 있지 않냐라는 뜻입니다. 김은지 선수는
처음에 좀 신예 시절에 대국하던 그 기풍과 최근의 기풍이 좀 변했다고 느껴지시나요? 저는 그래도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게 김은지 선수 하면은 이미 입단하기 전부터 굉장히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수익기가 정말 정광석화 같은 평가를 많이 받았죠. 그렇다면 그런 장점이 뚜렷하기 때문에 바둑을 또 전투적으로 이끌어가는데도 재능이 있었는데 최근에 김은지 선수는 모든 방면의 능력치를 많이 향상을 시키면서 먼저 서두르는 법이 잘 없죠. 마치 그런 부분은 최정 선수와도 유사한데 상대가 조금이라도 무리할 때를 기다려서 반격하는 능력이 많이 강해졌습니다. 최정 선수도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가고 나서부터는 확실히 안정적인 운영을 많이 시도했죠. 네. 자연스럽게 뭔가 상위 랭커가 되면 좀 지키는 바둑으로 가게 되나 봐요. 그래야지 좀 더 이 높은 승률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괜찮은 방법으로 인류 선수들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어느 정도까지는 외길 수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문제는 그 다음 수순인데요. 일단 이렇게 돌리고 나면 흑이 이 자리를 뚫고 나오는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돌려놓고 이 타이밍에 여기 백을 잡으러 오는 것은 당장 흑도 위험하기 때문에 쉬운 선택이 아니죠. 그러면 그 자리를 흑이 단수 칠 때 백도 계속해서 살려 나오는 진행인가요? 네, 일단 살려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 백돌이 꽤나 중요한 요석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 살려 나오는 선택이 중요해 보입니다. 아직 우상 쪽의 백돌도 사활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김은지 선수도 정확하게 한 점을 끌고 나옵니다. 자, 이번 오청원별 세계 여자바둑 오픈전 24강에는 한국 선수 2명이 출전을 했었는데요. 오유진 선수와 김주아 선수가 출전을 해서 김주아 선수는 좀 아쉽게 리스시안 선수에게 패배했고요. 오유진 선수는 중국의 강자 리어 선수를 완승으로 꺾어냈습니다. 네. 지난 대회에서도 공교롭게 이 최정, 김은지, 오유진 쓰리톱이 참가를 했었죠. 그리고 또 한 명의 신예 선수 김민서 선수가 있었는데 김민서 선수가 당시 또 관록에 이 또 여자 바둑기사를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선수 중에 한 명이 루이 구단에게 아쉽게 패배를 하면서 24강 탈락을 한 바 있습니다. 거기까지도 흑은 계속해서 절대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흑돌이 다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젖히는 곳까지 두어 갈 겁니다. 바둑이 꽤 복잡해 보이기도 한데 전투가 일어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많이 복잡해 보이고 여기서 김은지 선수가 어떤 선택을 할지가 궁금한데 중앙을 늘어두네요. 중앙을 늘었다는 것은 여기 막으면 그냥 귀는 다 버리겠다는 뜻입니다. 대신 그 젖혀 이어서 차단하는 부분은 선수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큰 실리를 내주기는 했지만 중앙 쪽에서 두텀을 얻어서 괜찮을 거다. 근데 지금 그 흑돌 2점을 움직여 버렸어요. 지금 우상귀를 막았다면 백돌을 제압해둘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가오싱 선수도 좀 다른 선택을 했고요. 중앙을 움직였습니다. 일단 네, 그 자리까지는 선수를 하고요. 흑이 받을 때 우변을 하나 밀어놓을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흑이 잡으러 가더라도 이거는 밀고 이렇게 껴붙인다든지 해서 뒷맛이 많이 좀 나빠지죠. 후속 수단이 그만큼 생긴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하나 밀어놓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측에 백돌이 하나 교환만 오더라도 이미 제압하는 자세가 좀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 그래프는 꽤 크게 움직였는데요. 그런데 반대쪽을 밀었어요. 네. 이거는 글쎄요. 좋든 싫든 이거는 흙이 여길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를 막아서는 요 코 붙이는 순간 대책이 없거든요. 반발이 안 되는 건가요? 네, 나가면 끊고 이렇게 막아버리는 순간 오히려 흙돌이 다 잡혀버려가지고 이거는 좋든 싫든 막을 수밖에 없고 네, 막아가죠. 그럼 이 진행은 백이 좀 미흡하다는 뜻인가요? 근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우상기 부분 김은지 선수도 살릴 수 있는 형태였는데 오히려 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흙도 잡을 수 있는데 잡지 않는 선택을 했고요. 이게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백의 그래프가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당장은 좀 하락이 있었는데 계속 시간을 두면 백의 그래프가 올라가나요? 네, 약간 좀 그런 현상을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은 좀 어떤 상황이라고 봐야 되나요? 일단 우상 쪽 백은 거의 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길 젖혀 이으면서 싸움을 지속해 나가면 여전히 흙은 한 수를 더 받아야 되는 부담이 있고 중앙 쪽들이 돌들이 많이 얽혀져 있는데 이런 자리 끊는 곳을 백이 노려가면은 흙이 결국 뒤로 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 백돌들이 수습할 때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상기가 제법 커 보이기도 한데 오히려 그래프는 백이 괜찮다는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 본선 16강전에는 한국 여자 선수들 중에서 랭킹 1위와 2위, 3위 이 탑 3의 선수가 함께 싸우게 되었습니다. 최정, 김은지, 오유진인데요. 뭐 숫자로 본다면 사실 시작할 때부터 중국에게 좀 밀리면서 시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는데 그래도 이 세 명이라면 좀 기대가 되긴 해요. 네. 이 세 명이라면 남자 세계 무대로 친다면 신진서 구단이 살아있는 것과 느낌이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집 차이는 생각보다 좀 의미 있게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렵기는 해요. 지금 딱 형태만 놓고 봤을 때는 백이 여기 단수 치는 곳은 절대점처럼 보이는데 이 자리 두면 그래프가 확 하락하게 되고요. 지금 백이 어딜 둬야 되냐? 이 우변 쪽을 끼워서 건드려 가야 됩니다. 상변을 두지 않고 이곳을 끼우고 이렇게 둔 다음에 늘어서 한 번 더 움직여요. 만약에 흙이 이 자리까지 받아서 이 백돌을 잡고자 한다면 여기를 내려서는 순간 여기 먹여치고 단수 치는 수가 있어서 흙은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 자체의 교환만으로 백이 우상 쪽이 사는 수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 이 타이밍에 이곳을 건드리는 게 적재적소의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고요. 상변을 받는 거는 분명 필요한 수기는 한데 지금은 많이 느슨한 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은지 선수는 우변을 건드리지 않고 상변으로 향했는데 그러게요. 그래프 평가가 좀 가혹한 느낌이 듭니다. 네. 그 수를 결행하고 안 하고가 좀 중요했군요. 심지어는 지금도 흙이 중앙으로 손이 향하죠. 지금도 여기 호구 치는 게 정수라고 얘기를 하고 흙이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백도 여기를 끼우고 끊는 게 계속해서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흙돌이 여기가 띄어졌는데 지금 이 타이밍에 여기 두긴 더더욱 어렵겠죠. 눈에 더 안 들어오죠. 네. 한동안은 그래프 움직임이 좀 제법 있겠습니다. 오히려 그냥 무난하게 정리가 되니까 흙의 그래프가 꽤 올라가기도 하네요. 좀 자연스럽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해 주었던 부분에 돌이 놓였고요.
네. 어떻게 보면 좀 다소 무난하게 타협이 됐어요. 초반부터 돌이 좀 계속해서 붙고 있는데 현재 형세는 그래도 좀 5대5의 흐름이라고 봐야 되나요? 네, 팽팽해 보이는데 지금 가오싱 선수가 중앙을 받아둘 만한 타이밍에 백에게 응수를 하나 강요를 합니다. 받아만 준다면 나쁘지 않는 교환 같은데 글쎄요, 지금 백의 반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반발하죠. 바로 반발을 선택했네요. 근데 상변 쪽도 사실 흙이 단수치거나 하면 백이 좀 다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걱정할 필요는 없나요? 네, 일단 단수 칠 때 때리게 되면 흙이 보통 여기까지 돌이 와야 이 백을 잡으러 갈 수가 있는데 중앙 쪽 끊기는 게 있어서 당장은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묘한 행마가 등장을 했습니다. 상변 받으라는 얘긴데 글쎄요, 그럴 거였으면 진작부터 흙이 중앙을 지켜놓는 게 나았죠. 괜히 이곳에 백돌이 하나가 생겼기 때문에 중앙 백돌을 흙이 아주 좋은 자세로 제압하기가 쉽지 않아졌습니다. 자, 이렇게 교환을 해두고 김은지 선수는 상변으로 다시 한번 손이 돌아갔고요. 자, 이 중앙의 형태가 해결이 잘 안 된다는 거죠. 네. 물론 잡으려고만 한다면 여기 단수 치면 잡을 수는 있는데 이런 자세가 만들어져서는 이거는 흙이 꽤나 안 좋아지겠죠. 바둑이 다시 한번 흙 쪽으로 흐름이 넘어가려나 싶던 찰나에 그 교환으로 인해서 백이 꽤 우세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부친 수는 일단 좀 형태를 키워 나가겠다는 뜻인가요? 일단 이 흙돌 전체가 연결이 돼야지 좀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만큼 중앙이 지금 어딘가 가기가 까다롭나 보네요. 네. 그래도 일단 안전하게 흙돌들 연결은 시켜뒀는데 문제는 백이 움직였을 때 제압이 돼야죠. 안 되면 흙이 위험해집니다. 김은지 선수는 밀어가면서 바로 움직입니다. 앞서 보여주실 때 입구자로 움직이는 수도 좀 보여주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묵직하게 밀어서 움직여 버렸습니다. 젖혀왔을 때 계속해서 움직일 수가 있는 형태인가요? 젖혔을 때 같이 젖혀서 끊으면은 단수 뚫는 자세로 네, 타개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네요. 그러면 흙도 당장 끊는 것은 불가능한 형태인가요? 네, 당장은 못 끊을 것 같고 근데 일단 백돌이 흙한테 제압을 당하지 않고 살려 나오는 게 가능해진다면 이거 흙이 많이 피곤한 거 아닌가요? 결국에는 이 흙돌들이 연결은 했지만 연결만 했지 전체가 완생의 형태는 또 아니고 상변의 흙돌 역시도 많이 위험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흙이 많이 피곤해졌습니다. 역시 끊는 수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젖혀가는 선택을 했는데요. 뭔가 갈라지게 된다면 흙이 꽤 곤란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저 흐름보다 더 가오싱 선수는 비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수습이 되나요? 단수를 쳤네요. 네, 단수 친수는 그나마 좀 타협책을 제시를 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백이 이어주면 바로 이곳을 회돌이로 돌려버리고 그리고 나서 밀어서 양단수 치더라도 이어서 피해를 최대한 최소화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좀 그럴싸하게 정리가 잘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정확한 수순이에요. 잊기 전에 먼저 끊어서 회돌이 당할 타이밍을 없애버리는 거죠. 흙이 받으면 그때 이어서 흙이 바로 단수가 되기 때문에 타이밍이 안 나온다는 거죠? 네. 김은지 선수가 응징을 잘 하면서 유리한 상황을 계속해서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흙이 있더라도 백이 지켜버리면 괜찮은 형태로 정리가 되고 있죠. 근데 이렇게 갈라지고 백 중앙 부분까지 해결이 돼버리면 이 아래쪽에 있는 흙돌도 신경이 쓰일 것 같은데요. 네. 이거 뭐 지금 흙이 괜찮나요? 꽤나 흙이 좀 고전하는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애초에 가오싱 선수가 여기 젖힌 게 너무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젖히지만 않았더라도 이런 흐름이 만들어질 리는 없었는데 그때는 상황이 오히려 흙의 그래프가 약간이지만 올라가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중앙에 확실히 백이 움직이고 나니까 흙이 신경 써야 될 돌들이 좀 많아진 느낌이 듭니다. 네. 쉬워갔어요. 지금 그래프가 확 벌어지고 있죠. 이게 맨 처음에 인공지능도 처음 수익기를 할 때보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흙이 쉽지 않은 전투다 얘기를 하는 게 백이 여기 치받는 자리를 둬버리면은 중앙 흙이 연결을 하려면 이 자세밖에 없는데 이 자체로 백이 수가 늘면서 싸움 자체가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 자리 정확하게 찾아냈습니다. 김은지 선수가 뭐 기풍이 많이 변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전에서 중간중간 그 기질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수익기 자체가 워낙에 정확하고 빠르다 보니까 네, 저런 수는 누구보다도 잘 볼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상변 쪽에 흙돌을 수를 메워갑니다. 그 밀어간 수도 감각적으로 훅한테 당연히 이렇게 돌파를 당하니까 좋지 않아 보이는데 지금의 형태에서는 정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환해놓고 이 중앙을 다시 또 건드려 가면은 이 거북등이 지금은 단순 거의 내 집에 가까운 상황이고 때려낸다 하더라도 미생이죠. 저런 수법 구사할 때 보면은 확실히 김은지 선수는 사고가 좀 유연한 편이 아닌가 싶어요. 네. 가오싱 선수도 일단은 다 뚫고 나오려고 하네요. 그런데 지금 중앙 부근에서 꽤 크게 차이가 벌어지고는 있는데 아래쪽에 있는 백돌도 사실 아직 완벽한 형태는 아니잖아요. 네. 공격 대상이라고 볼 수도 있나요? 이 백돌들이요? 이 아래쪽에. 아래쪽이요? 네. 이것도 때에 따라서는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중앙이 흙이 좀 두텁게 정리가 다 된다면 백도 좀 신경 쓰이는 돌이 되나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AI는 찌르는 방향 자체가 이곳보다는 이 자리를 먼저 찔러서 어차피 흙이 이렇게 다 막는 것은 잘 안 되니까 찌르는 방향을 이곳을 먼저 두는 게 중요했다고 하고 흙도 일단은 막았어야 네.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때린다고 해서 이 흙돌들이 완성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글쎄요, 백이 여기 돌파해버리면 이 흙돌 전체도 위험하고 위에 흙돌도 위험하죠. 당연히 일단은 막고 진행이 좀 되겠다 싶었는데요. 이거는 가오싱 선수가 좀 치명적인 판단 미스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자리도 어쩔 수 없이 교환을 해야죠. 흙이 선수로 연결을 하기 위해서 교환을 했고 이거는 김은지 선수가 너무 편해졌는데요. 앞서 질문해 주셨던 게 이 백돌들이 공격 대상이 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질문이었는데 네. 지금 백이 돌파를 하면서 그게 전부 해소가 됐죠. 해소가 됐고 여기 지금 양쪽 모두 아무 피해 없이 수습을 한다고 해도 과연 바둑이 흙이 괜찮을까라는 의문이 들만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오싱 선수가 좀 흐름이 좋지 않아서 승부수를 던졌다고 봐야 되나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 젖힌수에 대한 후회를 계속하면서 형세를 많이 비관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관람하면서 최대한 판을 어지럽게 흔들어 보려고 합니다.
후변 쪽은 그래도 살 가능성이 높은 돌인가요? 네, 먼저 두면은 그래도 지금 이 백돌들도 차단당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받아 놓을 때 이렇게만 둬도 잡힐 만한 돌은 아니죠. 문제는 근데 이 흑대마 전체가 못 살아있기 때문에 사는 과정에서 글쎄요, 이 우아할 때만 집으로 깔끔하게 굳어져도 백이 안 나쁠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요. 끊어가면서 어지럽혀 봅니다. 백은 어떻게 받아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나요? 여기를 단수 치고 이렇게 그냥 타고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막더라도 여기 느는 순간 중앙 끊기는 게 생기고요. 중앙을 지키면 여기 찌르는 게 선수여서 이 부분 끊어가는 게 다시 또 생깁니다. 흑이 차단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백이 곤란해지는 형태가 아니군요. 네. 지금 김은지 선수는 단수 교환은 생략을 해뒀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괜찮고요. 백은 여기가 언제든지 선수라고 보면은 중앙에 연결이 되어 있고 흑이 뭐 얇아도 너무 얇은 형태죠. 뭔가 차단을 하고 싶어도 흑이 얇기 때문에 공격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가오싱 선수도 이쯤에서 멈추는 선택을 합니다. 네, 이 간격이 계속 파고들면 결국 찢어진다는 거죠. 네. 여러 가지 선택이 가능해 보입니다. 흑은 있는 한 수고요. 이럴 때 이 방향으로 뛰어도 되고 좌측으로 뛰어도 되고 한 점을 먼저 나가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뭔가 흐름이 사실 저희가 이 바둑을 중점적으로 계속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중앙 부분에서 한번 김은지 선수가 승기를 잡고 나니까 일방적으로 좀 휘두르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바둑이 좀 급격히 무너지는 느낌이 드네요. 가오싱 선수가. 초반부터 돌이 붙었고 좀 어지러운 변화가 만들어졌는데 그 변화가 채 마무리되기도 전에 다시 한번 중앙 쪽에서 전투가 일어났고요. 결국은 김은지 선수가 부분전에서 급소를 찾아내면서 좀 승기를 잡는 모습입니다. 이 중앙 부분 딱 치받아간 그 자리가 좀 승착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가오싱 선수가 너무 좀 욕심을 부렸던 게 지금의 이런 진행을 만들어낸 것 같고요. 김은지 선수도 딱 승기를 장악하니까 수익기로 정확하게 상대를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또 16강전 또 다른 한판이었던 최정 선수와 자오이페이 선수의 대국과 흐름이 좀 비슷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최정 선수가 약간 더 안 좋은 그래프가 나오기도 했지만 결국은 이 중요한 승부처에서 한 번에 무너지는 느낌이 드는 건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사실 자오이페이 선수 같은 경우는 좀 아직은 경험이 적은 선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보일 수 있는데 가오싱 선수는 그렇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김은지 선수라는 존재감이 가오싱 선수에게 많이 압박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판이 좀 잘못 짜인 느낌도 드는 한 판이고요. 김은지 선수는 이 중국 푸저우로 떠나기 직전에 해성 여자기성전 우승컵을 들어 올리고 떠났는데요. 오정화 선수에게 2대0으로 승리하면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김은지 선수가 실력이 강한 것도 있지만 두 선수의 상성이 정말 안 맞는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오정화 선수도 기본적으로는 좀 두터운 바둑을 잘 두는 선수인데 김은지 선수도 마찬가지로 좀 같은 두터운 바둑을 추구를 하죠. 근데 날카로운 면에서 김은지 선수가 더 앞서니까 뭔가 더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닌가 싶은데 상대 전적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죠. 뭔가 김은지 선수보다 오정화 선수가 훨씬 더 묵직한 느낌이 좀 드는 선수인데요. 두 선수의 결승전은 김은지 선수가 2대0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자, 이대국도 사실 가오싱 선수를 만났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다 싶었는데 초반부터 좀 제법 잘 풀렸고 그대로 마무리를 하는 분위기네요. 네. 가오싱 선수가 부지런히 이 흑대마 전체 수습하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김은지 선수도 알기 쉽게 처리를 하면서 집으로 많이 이득을 보고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한 1, 2년 전만 해도 김은지 선수가 유리한 바둑을 구축하고 느슨하게 처리를 하면서 역전패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역전당하는 그 경계까지 가더라도 잘 지켜내는 것 같아요. 후반에 좀 힘이 붙었다고 봐야 되나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김은지 선수는 워낙 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선수다 보니까 기량적으로 좀 계속 발전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자, 가오싱 선수는 이제 우하 쪽에 베개 형태를 침투하면서 흔들어 보고 있습니다. 저런 부분이 참 받아내는 게 쉽지가 않은데요. 네. 이게 만약에 형세 자체가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대응이 뭐 쉽지 않죠. 만약에 이 흙을 무조건 깔끔하게 잡아야 된다 하면은 절망적인 상황인데 지금은 이 흙을 어느 정도 살려주더라도 형세가 여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김은지 선수도 대응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게 된다면 남아있는 공간에서 김은지 선수가 크게 실수할 만한 공간은 별로 없다고 봐야겠죠? 네. 바둑이 이 골격 자체가 가오싱 선수가 초반에 물론 큰 실리를 확보를 하긴 했는데 그 이후부터 내용이 없죠. 흑이 실리가 나머지 실리가 다 너무 작고 백은 공격하는 과정에서 이고될 때도 꽤나 큰 집, 그리고 좌측도 백이 먼저 드는 순간 집이 얼추 30집 가까이가 또 늘어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희가 오늘 이대국 다이제스트까지 하면 최정 선수, 김은지 선수, 오유진 선수의 대국을 어쨌든 세 판 다 보게 되는 건데요. 네. 전체적으로 내용이 세 명의 선수 모두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최정 선수의 대국이 좀 객관적인 전력 차이가 있던 대국이다 보니까 좀 시원하게 이겨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좀 그의 기대에 걸맞게 좀 시원시원한 승리를 거둔 것 같고요. 오유진 선수는 중국의 탕저원 선수와 좀 혈투를 벌였는데요. 어려운 장면들도 많았지만 그래도 오유진 선수가 후반 집중력을 돋보이면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지금 김은지 선수는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대한 좀 깔끔하고 알기 쉽게 정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이는 꽤 벌어졌는데 그래도 수순이 계속 길어지긴 했군요. 네. 김은지 선수가 좀 안전한 길을 선택을 하면서 차이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기는 한데 판이 많이 정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역전이 일어날 만한 바둑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16강이 종료되면 8강은 바로 다음 날 진행이 되는데요. 한국 3자리, 일본 3자리, 중국 2자리로 추측이 됩니다. 연속해서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선수들이 체력적으로는 좀 부담을 느끼겠어요. 네. 충분히 좀 부담을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최대한 좀 잘 먹고 잘 쉬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일본의 3명의 선수도 전부 8강에 진출을 했네요. 재밌는 대결 구도가 만들어졌어요. 자, 중국이 숫자가 딱 2명이긴 하지만 위징 저우흥이 강력한 두 카드가 남아 있고요. 한국에서는
한국 여자 바둑계를 이끌고 있는 탑3의 선수가 모두 살아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후면 또 곧바로 8강 대진 추첨식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어떤 선수랑 만나는 게 개인적으로는 뭐 재밌는 대결 매치업이라고 생각되는 게 호지사 리나 선수와 오유진 선수가 만나고요. 그리고 어떻게 뭐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단일전이네요. 우에노 리사 선수와 김은지 선수, 우에노 아사미 선수와 최정 선수. 근데 사실 뭐 어떤 매치업이 돼도 다 재밌을 것 같아서. 뭐 최정 선수와 위징 선수가 오랜만에 대국을 해도 재밌을 것 같고요. 네. 저웅일 선수도 당연히 언제 누구랑 만나더라도 좀 대진이 괜찮아 보이고. 지금 김은지 네. 선수가 좌변 갑자기 빵따냄 당했잖아요. 네. 대마를 다 잡으러 가면서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집 차이가 갑자기 벌어져서 이게 무슨 상황인가 했는데 지금 그러면 대마가 다 잡힌 건가요? 생각보다는 좀 알기 쉽게 잡혔나 봅니다. 지금 여기 찌르기 전에 집 차이가 잠깐 줄었던 것은 흙이 뭐 이렇게 조금이라도 살려서 줄어들었던 거고요. 연결하면서는 이 흑대마 전체를 살려보고자 연결을 한 건데 지금 김은지 선수가 이런 곳 악수견 하지 않고 뒤로 그냥 깔끔하게 받아버리면 흑대마 전체가 잡혔습니다. 자, 결국은 좌변 쪽에 대마가 잡히면서 김은지 선수가 여기까지만 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오싱 선수도 좀 차이가 벌어지긴 했지만 수순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네. 최후에는 김은지 선수가 정확한 수읽기로 이 바둑을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이제는 더 이상 가오싱 선수도 수순을 이어나가지는 못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가오싱 선수가 항복을 했다고 하네요. 김은지 선수와 가오싱 선수의 제8회 5,000원벨 세계 여자 바둑 오픈전 16강전이었습니다. 자, 오늘 대국 김은지 선수가 100으로 불계승을 거두면서 대국이 마무리되었습니다.